Hi everyone! Buenas tardes!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미나입니다. 어느새 3월이 됐네요. 어제는 3일절이었는데 모두 잘 쉬셨어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하신 삶을 열심히 잘 실천하고 계시다면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앞에 2달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걸 제가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12달 외국어 공부법을 실천 중이잖아요. 오늘은 새로운 3월의 미션, 문법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3월은 더 이상 워밍업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진짜 공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귀 쫑긋하고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월 미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아참, 언덕님들은 언어 덕후님의 준말인데요. 그동안 우리 구독자분들 닉네임을 뭐라고 해야 되지 고민이 많아서 이리저리 방황을 했었는데 이거 진짜 찰떡이다 싶어서 드디어 결정을 했거든요. 언덕님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자세한 설명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커뮤니티도 여러분께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글을 올리거든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언덕님들이십니다. 아시겠죠? 자, 3월은요 바로 문법 공부의 달인데요. 문법, 왠지 듣기만 해도 한숨이 나고 어질어질하고 머리가 아프다 이러시나요? 이 문법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문법을 왜 꼭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법이 외국어 공부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진짜 어렵긴 하죠. 그래서 더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법이 정말 너무 싫다 하시는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오늘의 영상이 아마 문법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거를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법, 이 영어로는 grammar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영어 grammar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그리스어에 그라마티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문자를 쓰는 기술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원이 되었는데 이 그리스어에서 라틴어가 유래가 됐고요. 라틴어의 그라마티카라는 단어로 온 다음에 그것이 예전 프랑스로 다시 가면서 그래머라는 단어가 됐고요. 결국 영어의 그래머가 됐습니다. 어원이 됐던 말인 그라마티케의 어근, 그라마트가 뜻하는 게 알파벳의 문자, 글로 쓰여진 것, 이런 거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문법은 글을 쓰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글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람이 말을 할 때도 역시 문법이 적용이 되니까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이 가능한데 언어의 기술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문법이 언어의 기술이라면 언어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뭘 할 수 있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구인 거예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그 자체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부수적인 것들이 함께 따라줘야 하는데요. 문법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미국에 갔다고 한번 쳐봐요. 그래서 미국인들하고 막 대화를 하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즉 문법이 잡혀있지 않으면은 거기가 그냥 끝인 거예요. 어느 정도 뭐 대화하고 길을 잃어버리진 않을 정도로 의사소통은 하는데 그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고요. 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요소가 바로 3가지 있는데요. 발음, 단어, 그리고 문법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아도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기술, 즉 문법을 모르면은 소통이 안 되고요. 아무리 문법이 정확해도 전혀 다르게 발음을 해버리면 역시 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발음이 원어민에 가깝고 문법을 마스터했다고 하더라도
어휘력이 부족하면 생각하는 걸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고루 아주 중요합니다. 단어나 발음 이런 거는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앞서서 올려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어 공부는 다 단어 공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어는 외국어 공부의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이 모여서 대화를 만드는 거니까,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 매일매일 꾸준히 단어만 외우시는 분들 실제로 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면 문법 없이 단어만 공부하시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문법이 다는 아니지만요, 문법이 중요한 게 정말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께서 어떤 목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시냐에 따라서 완전 고급 문법까지는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 문법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문법 공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문법 오류를 자주 범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항상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타인으로부터 좋은 이미지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믿어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올바른 문법을 사용하지 않는 말투로 하게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가실까요?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외국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국어, 우리가 한국어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문법은 우리가 하는 말에 신뢰감을 더해주는데 결정적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둘째, 문법적인 오류는 소통 자체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문장의 예시처럼 별거 아닌데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소통에 성공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은 소통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문법은 소통을 하기 위한 핵심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아주 작은 부분을 틀렸을 뿐인데 전혀 다른 뜻이 돼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 동사 중에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의 동사 parecer라는 게 있는데요. Pareces más joven de lo que eres 라는 문장을 말하게 되면 너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만약에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럼 eres más joven de lo que pareces 이렇게 돼서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런 말이 됩니다.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완전 반대로 신뢰되는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단어의 배열, 규칙, 순서 이런 것도 다 문법에 속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하나의 문법 규칙 때문에 문장 자체가 완전히 다른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래서 문법이 중요한 거고요. 넷째, 올바른 문법을 알고 있어야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말할 때뿐만 아니라 문법 체계가 내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가끔은 아주 작은 문법을 아냐 모르느냐 이 차이로 뒤에 숨어있는 뉘앙스까지 아느냐 모르느냐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고 좋은 내용이라도 문법적 오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사업가로 대성한 사람이 해외의 어떤 유명 대학에 가서 강연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법이 하나도 맞지 않는 말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 성공담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문법이라는 그릇에 제대로 이야기를 담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법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문법 오류를 범하지 않는 언어를 구사해야 우리의 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고요. 불필요한 실수를 통해서 오해를 사는 일도 없앨 수 있고요. 상대방의 말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전달해서 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법 공부 왜 꼭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문법이 없이는 한마디로 언어 구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문법은 초반에 기초를 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3월에 이거 같이 끝내버리도록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법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하기 싫어지고 한번 도전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다시 손을 떼기가 힘들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책 한 권 시작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기가 힘들고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사실 문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접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문법 공부는 단기간에 바짝 해서 얼른 자기만의 숲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 3개월을 넘기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영상으로 제가 알차게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다음 주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꾹꾹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